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유아교육 하는데 성역할 참 예민하. 근데 우리 시대는 예민해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예민해서 궁금하기도 하죠. 어쨌든 정신분석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그쵸? 성역할을 배우는 건데 부모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르치죠. 근데 모든 게 다 부모가 가르쳐요. 근데 부모 한계가 애 한계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유아교육 하니까 선생님 될 사람이라 막 혼내고 그러는 거야. 원래 안 혼내는데 부모 역할 하라고. 사회학습 이론,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 또래나 지역사회나 매스미디어, 이게 영향 되게 커요. 같이 봐야 돼요. 매스미디어를. 영화도 같이 보고 그래야 대화거리도 생기고 그렇다고. 자, 인지 발달. 어쨌든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다 있으니까 자극을 스스로 인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 주목하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걸 구조화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성역할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맨날 설거지 하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아들들 보라고. 성역할에서 유아의 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뭘 배울지도 생각해보라는 거죠. 성도식 이론, 성역할 학습 과정에서 도식화하다는 것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렇죠? 유아의 정보를 처리할 모형 상태를 만들어서 개인에 처한 상황하고 자극을 받고 그거를 도식화시킨 거를 개인차를 설명할 때 활용한다는 건데, 이게 도식화시키려면 관찰을 엄청 잘해야죠. 내가 어떤지, 내 상황을. 근데 이 관찰할 때 이 상황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실제 의도가 뭔가 몰라서 그러나 이런 것까지 구분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버그의 성역할 개념 발달, 성 정체성 획득, 2살에서 4살 남자 여자도 되니까 남녀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유형이 바뀌더라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의 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되는 사실, 이게 이런 것까지 되면 이제 다 그쵸? 실제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 예. 왜 그러냐면 현재는 아는데 그걸 변한다는 과정은 어른들은 이렇게 보지만 애들은 이게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들이 여자인지 알고 커서 남성인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멋지다. 커서 엄마 될래 아빠 될래. 이게 양성애자들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르칠 때 말할 때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렇게 알려줘도 상관없을 수도 하는데, 처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해야죠. 시간이 지나도 성이 변하지 않는다. 걸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로 남자는 여자로. 엊그저께 지식인에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본인 블로그에도 나왔는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양인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댓글 막 달리는데 남자 여자들 성에 대한 선호도가 부각돼서, 이게 선호도가 부모가 만들죠. 전통적인 성역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위배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걸 강요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통적인 성역할로 있는데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면 애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기도 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한쪽 방향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이렇다고 단정 지어버리죠,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것,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불변한다. 계속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빠가 엄마 옷을 입으면 여자라고 생각한다. 옷이 내용이 달라지면? 네, 맞아요. 적정 질문. 여자처럼 기르면 여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7, 8세 되면 이제 거의 바람, 외모, 놀이 종류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정되죠. 그러니까 7, 8세 끝나면 아이들 세고가 거의 어른 수준까지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생각이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50살 될 때까지. 초5.
저한테 기억이 나요. 한 51살 정도에 이제 달라졌죠. 이때. 이제는 이제 노인 사고를 가졌죠. 사고의 변화, 성유형의 지식, 성인 수준으로, 그죠? 완전히 이제 성역할 이제 유연성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범주화시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본 역할이고 또 모르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죠. 네. 물리적 환경, 의도하지는 성차별 요소. 그쵸? 이게 어떤 메일에 써있던데, 아빠가 뭐 라면 끓이면 자상하고, 엄마가 부르면 당연하고, 아들이 뿌리면 불쌍하고, 뭐 딸내미에 뿌리면 당연하고, 뭐 이렇게 써있는 거 있는데. 라면 끓이고. 라면 끓이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있어요. 아빠가 하면 자상한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남아 여야 놀이 선호를, 놀이가 이제, 이게 뭐라고요? 공주 옷이나 뭐 이렇게 놀이도 강요하게 되니까, 남자한테 뭘 그걸 하나 하냐고. 여하는 따뜻한데. 좀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애 있으면 뭘 그거 하냐. 나중에 유명한 요리사들 길을 박는 건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옷, 공주 옷이나 색색 이런 걸 보면 유명한 디자이너들 쓰는 거 다 막는 건데. 어쨌든 성차별에 따른 선호도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건 주변에서. 남녀 성차가 부각된 교재를 통해서 이게 이 교재 보면 교과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무수하게 있어가지고 그림책 동화 속 주인공, 남자는 독립적, 여자는 상냥하고 가사일하고, 뭐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림책이. 네, 그림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순간순간에 계속 다 있어서 이게 세뇌가 되는 거야, 알게 모르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교육 목표, 내용, 방법면에서 전통적 고정관념을 계속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대세 뭐 이런 거니까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저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진행되는 교육 활동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 태도, 신념, 가치관, 불평등한 성역할 개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래서 부모 학교 같은 거는 자꾸 활성화해야 되는데. 부모들 정작 해야 될 거. 그러니까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교 다 끝난 다음에 부모 학교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질 텐데. 부모 학교 성역할 미분화했다가 양극화, 남녀로 양극화가 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초월해서 이해하면서 한다는 거고,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람을 인지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어른이 돼서도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냐면 양성평등 글짓기 쓰라고 하면 애들이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자체를 잘 모르니까. 요즘 고등학생도 숙제 많이 하거든요. 남녀 신체형 특징 알기, 다른 사람에 대한 동등한 가치 인식하기. 무슨 얘기냐면 남녀의 심리에 대한 이런 거는 가십거리로만 나오지 실제로 학교에서 이거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의 차이에 따른 성향 차, 그러니까 이제 운동 능력에 따른, 호르몬에 따른,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른, 아니면 사회적인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글짓기 써와 하고 끝나잖아요. 너무 양이 적다고. 평등한 놀이, 가정에서 평등한 성역할. 이게 남녀놀이 하는 걸 보면 쟤네 집에서 어떻게 하겠구나 딱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하나 보다. 직업에서의 평등, 직업에서의 평등, 성차별에 대한 비판, 대응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토론을 미리 어렸을 때 싹을 틔워놓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전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화내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자본적인 좁은 얘기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집에서부터 하는 것도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밖에서 하면 뭐 알지를 못하니까 세뇌돼요. 나와 가족,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신체의 특징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 모유 수유를 하는 여자, 서서 소변 보는 남자, 이렇게.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 많아요. 이것도 고정이에요. 네. 교육 그렇게 시키고 있단 요새. 네, 깔끔하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모유 수유를 하는 건 이제 몸으로 하는 건데 모유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다르다. 젖병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뭐 할만도 한데 정형화된 외형,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치마 입은 남자, 머리가 긴 남자, 힘이 센 여자. 자, 고정관념. 이게요, 초등학교 6학년 전에는 여자애들이 힘이 세요, 당연히. 남자보다. 맞아요. 호르몬 빨리빨.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한 건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뭐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상한 줄 알겠네요? 네. 제가 이상한 줄 알겠네? 네. 연령별로 다르거든.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줄 때는 이렇게 변화 과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머리가 긴 남자도 머리가 긴 이유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단순 암기가 되는 거야. 너무 빨라, 교육이. 교정감독 벗어난 여러 직업, 남자 간호사. 이게 붙은 게, 남자 간호사 붙은 게 이제 여자 거라는 거죠. 남자 이용사, 그럼 이용사고 여자 거라는 거죠. 미용사. 여자 군인, 그러니까 군인은 남자라는 거지, 이렇게. 여선생, 여의사, 이렇게. 그냥 의사라고 해도 되는데. 맞아.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는데, 구분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 직업들을 보여준다, 고정관념을 벗어났다, 이게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예, 벗어난 것 같은데, 고정관념이라고.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야,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때 이렇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랬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저건 더 수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맞아. 고정관념 벗어난 다양한 일상, 아기 돌보는 아빠, 당연한 거죠. 설거지하는 남자 당연한 거고, 이거 뭐야? 전등을 교환하는 엄마. 자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수준에서 지금 이 교재를 쓴 거니까. 네, 옛날에 쓴 거예요. 이 교재를 쓴 사람은 지금 10년 전에 사고방식으로 써놓은 거라고. 네, 맞아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 좀 됐을 거야, 아마. 벤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용어, 표면적 역할, 여성, 사회적 규정으로 협동적으로 친절하고 양육하고 요구하고, 도구적 역할, 남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으로 지배적, 독립적, 주장하고 경제적이고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좀 대립되는 요소로 조금 썼네. 네. 양성평등 교육 실현 방향, 성차를 무시하는 소극적, 무시한다, 대응 안 한다. 이 무시도 대응 안 한 게 이게 적극성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만 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 교육력에 대한 이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기 성차별을 제거하는, 이거는 이제 전투적이지, 적극적보다는 거의 제거하면. 자, 성평등보다 자유로운 성을 고려하는 교육, 자유로운 성을.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개념이. 자유로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쓴 것 같지만 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 편견과 대응해서 자유로움을 확장져야 되거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움 벗어나. 네. 그러니까 읽을 때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거야. 글을 거꾸로 읽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뭘 표현해요? 이해하고 표현해. 뭐를요? 정서를. 누구? 자신과 타인. 이렇게. 다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해.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거야, 안 외워줄 때는. 표현이요? 표현, 평가, 정서의 지각. 그래서 정서 인식과 표현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요? 표현하는 내용. 뭐를? 정서를 규명하고, 자신과 타인을. 그죠? 하위 범주로. 정서지가.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네. 우리 강사님이 네.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가장 범위로 표현하는 능력. 네. 그렇게 두 개를 쓰고, 이 가운데는 이제 더 붙이는 거예요. 설명, 추가 네, 설명. 네. 그러면 하는 능력. 짧아진다고. 네, 그래야 더 구조가 잘 돼서 나머지는 붙이면 된다고 하면서. 네, 읽어서.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근데 저한테 저번에 똑같이 외워야 된다고 그랬거든. 나랑 핵심 단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외우고 이제 나머지는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감정 표현에서 정확성과 부정확성, 솔직함과 솔직하지 않은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 조작된 표현인지 구분한다. 순서를 보면 정확하게 인식, 이거는 이해, 정서 이해, 이거는 표현, 그 다음에 구별, 이렇게 되네요. 정확하게 정서를 표현하고 구별한다. 쭈루룩.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인식? 네. 인식하게. 정확한. 자, 인식을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당연히 인식하게 돼. 그래서 이걸 뽑은 거예요. 정확하게 정서 이해. 또 정확이네. 네. 이거 구별이고. 자, 정서 통합. 통합한다.
사고 촉진한다. 인지체계를 통합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통합해서. 통합 되게 좋아해. 인지도 그렇고. 네. 아유. 통합. 사고 통합, 문제 해결. 동서 통합. 자, 이런 걸 읽을 때 이만큼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읽는데 뒤로 읽으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생성해내는 거. 뭘 생성해요? 감정을. 뭐 하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다른 사람 입장. 다른 사람 입장 사고하기 위해서 감정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해. 생성하는 거. 뭐를? 감정을. 뭐 하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서. 어떤 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사고하기 위해서 감정을 생성하고 표현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래야 외워지는 거라고. 아, 네. 필요해. 생성, 감정을 이렇게 해주고. 그럼 필요해?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생성하는 것이. 어떤 걸 생성해? 감정을. 어떻게? 사고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사고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정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문제 해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포함돼서 판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생성해내는 필요에 따라 생성. 가령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럼 다른 사람 입장 사고하기 위해서 감정들을 생성해 필요한 경우에 이해됐어요? 앞뒤로 정서 외우면 인식인 거죠? 예? 지금 이게 뭐예요? 정서인 뭐라고요? 조절이었나 뭐예요? 정서. 이거요? 필요한 경우에 판단하는 경우에 통합. 필요한 경우에 통합해서 판단하라고 다른 입장에서 자 보니까 정서 주의 집중 됐죠? 그 다음에 정서를 불러 그래서 관련 판단 자 사고 우선순위 관련 판단 그죠? 근데 이게 그다음에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적절하게 이거요? 공식을 외웠는데 네. 공식을 이해했잖아요 네. 그걸 필요한 때에 표현을 하라고 필요한 때 표현하라고 감정을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내면 쟤랑 터져 싸우겠다 지금 내가 이거 싫어요 그럼 저 사람이 잘 알아듣겠다 대단한 거지 대화 능력이 아,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지를 하고 인지 체계를 통합하면 적절한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한다고 지금 엄마한테 얘기해야 설득되겠다 이렇게 그거나. 정서의 이해 정서 이해 분석 감정 이해하는 건 감정 서술인데 되게 어려워요 감정 저 사람 기분 좋다 나쁘다 바란다 안 한다 이걸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분석해내라는 의미보다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예? 이해했죠? 상호간에 사랑하고 증오하는 정서가 공존할 경우가 있으면 그죠? 네. 당연히 공포와 놀라움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감정이 이게 짜증나 미워하면서도 불쌍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감정을 포착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을 또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정서가 확정되면 연쇄작용으로 그 감정에 관련된 각 정서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애가 왔는데 성적표를 줬는데 저거 없어. 아유, 네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불쌍한 감정으로 시작하면 좋은 말 하는 거고 화난 감정으로 시작하면 짜증내고 네가 여태까지 뭐 했어 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거라고요. 그거를 하면서 미안한 감정도 있으면서 자기도 화난 게 있거든. 그럼 미안한 게 수고했어. 그럼 엄마 미안해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이걸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폭발적인 작용이 다 다르다고 분노를 표현하고 만족된다고요? 아니면 죄책감 이렇게 만족감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얘는 어떤 걸 80점 맞았으면 좀 뭐 잘하지는 않았어도 너 수고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따위로 점수냐 그럼 얘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분노가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서 전환이나 정서의 반응도 다 부모가 만든다는 거죠 정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다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전달한다 상황과 연결해서 복잡한 정서를 활용하고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정서를 전환하고 변환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정서를 A하고 B 중에서 A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관계에 좋다라는 걸 할 정도면 어른이지 거의
그런데 어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다 이거 한다고 이렇게 누구든 다 그걸 관리까지 한대. 우와 짱이요. 자신과 타인의 정서 능력, 정서를 지적으로 조절해. 조절까지 해요. 와. 그래서 개방성, 수용하는 개방성과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모두 수용하는. 불쾌한 행동을 피하고 보상을 주는 활동을 추구하고 기분 좋게 전환하는 전략. 이게 시험 봤을 때 기분 좋게 전환을 하라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정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더 화기애애하게 협동을 가지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 속에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 입장도 역지사지 안 될 때 많다는 거지. 사람은 역지사지는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데 연습 자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개방적으로 수용한데 즐거운 정서, 불쾌한 정서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반영된 그러니까 정서가 유익하기도 하고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되죠. 네. 지속적으로 그 나쁜 거를 벗어나고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멘탈을 관리하는 게 이게 멘탈 관리거든. 그 정신 멘탈 관리. 이게 멘탈 관리 하나의 이 시작점이 되면서 바탕이 돼서 이 전체 분위기 멘탈이잖아. 이 안에서 뭘 하면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더럽잖아요. 밥 먹는 건 항상 즐거운 행위해야 되는데 그럼 나쁜 혼내면 안 되죠. 끝나고 배불러가지고 입 때 과일 주면서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다가 그렇죠. 밥 먹을 때. 들어오자마자 막 하고 그럼 밥 안 먹어 그럼 끝인데 밥 먹기 전이 아니라 밥 먹기 후가 낫지. 밥 먹을 때 뭐라면 진짜. 밥 먹는 후가 낫지. 정서를 반영해서 점검하고 대단하지. 이게 이제 마음 공부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른들이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정보를 축소, 과장, 왜곡하지 않고 타인의 정서를 잘 내가 편하잖아요. 물처럼. 그럼 상대방 감정 잘 보여요. 제가 상대방 감정 잘 보는 편이거든요. 왜 보는지 아세요? 내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물처럼 잔잔해갖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직업병으로 애들 시험 볼 때 아파요. 애들이 괴로운 게 나한테 비춰져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못 버티면 제가 아마 은퇴를 할 거예요. 진짜 아파요. 몸이. 시험 끝나면 그 다음 날은 덜 아프고.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 2, 3일 전에는 너무 아파갖고 말도 많이 안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안 느끼는 것 같아도 공부시키고. 왜 그러냐면 저는 빚쟁이잖아요. 사교육하는 사람은. 빚쟁이. 맨날 빚을 얻어. 미리 선불 땡겨 받았잖아요. 이걸 다 갚아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게. 그래야 다음에 또 빚을 꿀 수 있어요. 왜 웃으시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렇겠네요. 괜히 빚이라 하니까죠. 정서지능이란 동기와 성향과 같이 동교하고 이 성향이 어떠냐, 얼마나 더 동교하고 감동하면 감동은 느낄 감, 움직일 동인데 동교하는 감정을 같이 맞추는 거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공과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성공과 관련된 모든 것, 감정에 대한 측정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보는 거지. 지능이 IQ도 있고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고 한때는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적 능력과 사회 능력, 사회 연령, 이런 거 전부 다 측정하는데 저는 이게 좀 높은 편인데 사회 능력이 좀 떨어졌었고 근데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극단화하게 되게 발전됐었고 사람마다 이게 근데 이걸 다 측정한다고 그죠? 이게 달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방향성으로 측정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제 카페에도 이거 애들이 이런 지능이나 이런 테스트지 이런 거 한 40개, 50개 모아놨거든요. 그래요? 별거 없어요. 다 해봐요. 그냥 보면 엄마도 1시간만 보면 다 나와. 이렇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써있는데. 개인 차원에서 정서인식, 자기인식, 아이덴티티, 정성이 감정하고 논리 이렇게 이성과 감성으로 치면 감정하고 그죠? 논리 치면 이건 이성적이라고 칠 수도 있고 이걸 감성적이라고 칠 수도 있는데 이게 반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정서인식은 요 감정인식하는 요 부분이니까 자기 정체성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지.
정서인식, 정확한 자기평가. 그게 힘들지, 자기가 자기 평가하기는. 비교되는 대상이 없으니까. 네. 자기를 인식하고, 근데 하지. 계속 주변 얘기를 듣고.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냥 부럽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논리보다 감정이 더 잘 먹혀요. 얘기를 하거나 뭐 할 때. 아세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머니 이래서 이렇게 하면 정 떨어진다가 안 오는데 어머니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안 되겠지만 이것까지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맡겨요. 되게 웃겨.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어머니 이 정도는 안 되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감정에 호소를 한다고. 이게 뭐라고요? 감정에 호소한 것도 오류로 하고. 근데 어쨌든 보면 논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감정 회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한 번에.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적인 직감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술가지. 예술가. 감정이 발달하는 직감이 발달하는 사람들.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데 자기 조절 쉽지 않죠. 적절히 처리하고 변화하는 능력. 이게 뭐라고요? 자기 조절했을 때 상벌이 명확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긴장관계가 적절하면 다 되는데 자기 감정 조절 표현했을 때 이 파생되는 것들을 부모가 다 감당을 하고 얘가 계속 그렇게 되면 얘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맘대로 휘둘려서 다른 데 들어가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유치원 가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상벌이 정확해야 되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설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벌은 안 주더라도 일정 관계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의 정도를 얘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불안, 두려움. 왜 그러냐면 어른이 안정되면 그걸 시켜주는데 어른도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인생 사는 게 두렵고 그러면 이거를 자식이 딱 보면 말하고 그러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100%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복제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 얘기, 무슨 걱정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해 볼 거야. 막 이런 얘기는 해도 좀 조심해야지. 애들 앞에서. 감정 처리할 때. 감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 동기부여, 자기 동기와 만족, 지연 능력, 만족하는 걸 좀 참았다가 하는 거, 낙관성, 성취하는 일. 이게 이제 실패가 있어도 낙관적으로 이걸 해볼 거야. 이게 이제 다 회복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공부할 때, 이 회복성이 작은 애들은 공부를 해서 실패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해. 이게 있으면 항상 도전하고 그럼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회복성, 회복 탄력성. 네, 회복 탄력성. 대인 치료 차원에서 감정이 오는 공감, 같이 감정을 공동으로 느끼면서 이것도 있고 공감이 공동으로 감정 느끼는 것도 있고 공감한다는 내 감정이 이동하는 의미도 있고 정서적 인식, 공감. 감정이입은 A라는 사람이 B에다가 그죠? 내 감정을 여기다 투영하는 걸 이입이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내가 이게 사람은 주관이잖아요. 네. 이건 달이잖아요. 네.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는 물. 그래서 달이 웃는다, 운다 라고 표현하죠. 이게 주관적인 사람의 감정이에요. 웃는다, 웃다가. 이걸 감정이입이에요. 국어에서는. 그러면 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자기 감정을 다른 사물이나 물체, 사람에다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감정을 아는 건 뭐예요? 자,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동감이라고 그러죠. 공감. 그럼 공감을 하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사실은 두 개를 바꿔서 이거는 이 주관이 이쪽으로 가는 측면이고 공감은 이쪽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측면인데 이걸 한꺼번에 써놨다고요. 틀린 건데 예. 다를 수 있는 거.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얘를 내 감정을 여기로 투영한다고요? 예. 그게 국어에서 감정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공감하고 같이 내가 감정을 그럼 너도 그렇겠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슬프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걸 감정이입으로 써버렸어. 그러니까 국어하고는 오류가 난다고. 네.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입이랑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공감 자체를 감정이입으로 감정이 이입돼서 네 상태가 돼서 네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얘 입장이 여기까지 가서 네가 그렇게 슬프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 공감하는 거를 감정이입으로 됐어.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감정이입은. 네. 얘가 상상이 어떻든 내가 기쁘면 얘가 똑같이 얘기하는데 얘 기분 좋구나. 내가 슬프면 나 기분 나쁘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감정이입은 원래는. 그래요. 국어적으로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볼 때. 그거 완전 일차원적인 건데. 네. 네. 대인관계 혹은 대인관계 얘는 그러니까 감정이 뭐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감하는 걸로 썼다고 여기서는. 네. 대인관계 타인과 맞게 정서를 대처해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종하고 갈등하는 오 대박 어른이다. 네가 나보다 어른이다. 유치원생인데. 조종하면 오지랖 넓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껴. 그러면 A하고 B하고 화해했죠. 네. 그럼 B는 그러니까 C는 이게 조절하고 했던 사람은 무시된다는 거지. 근데 안 되면 원망은 다 받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차가. 안 도와줘. 싸움에. 고맙다는 것도 안 하고 나까지 껴들어가서 싸우면 되니까. 자, 마음이론. 마음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론 있어요. 사적 자기 출현, 마음의 설정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적 자기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있는데 이거 자체도 전부 다 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다. 그럼 사적 자기는 자기의 주관적 자기일 수 있고 공적 자기는 객관적 자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썼을 뿐이겠죠. 네. 출현하는 자기, 타인들이 보는 남의 시선, 객관적 시선, 내재적 사고하는 특성을 가진 사적 자치. 그래서 지금 주관이니까 내재적이지. 개인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동들이 외부에 보는 거.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것까지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폭발적으로 요거를 키우게 돼서 이 주관이 약해져요. 신경을 막 써요. 남 주관을. 신경 써. 그러니까 남만 신경 쓰다가 이걸 놓치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너무 커서 남을 신경 안 써도 문제고.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정착되는 거고. 마음이론, 사람들의 소망, 신념, 의도와 같은 심적 상태. 그걸 공유하고 접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론 되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심적상도. 거짓 믿음, 틀린 믿음, 거짓 믿음. 차이가 많죠. 틀린 걸 믿는 거하고 내가 그게 맞다고 믿는 거. 틀린 걸 믿는 거는 틀린 믿음일 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애가 여기다가 초콜릿을 놨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옮겨놨어요. 근데 얘가 갔다 와가지고는 여기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린 믿음은 사실 자체가 틀린 거고 거짓 믿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믿는 거죠. 혼자 잘못 생각하고. 요거는 팩트가 틀린 거고 이건 생각이 틀린 거고. 왜? 거짓말한다 그럼 도덕적 판단이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 틀린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는 거는 팩트거든. 그러니까 팩트라고 단어를 보고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여기에 틀린 믿음이라고 썼는데 거짓 믿음은 안 써 있으니까 안 써 있으니까 같이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라고. 단어가 다르면 분명히 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그냥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비슷해? 엉덩이, 공댕이, 방댕이, 힙부 다 달라요. 위치가. 위치가 달라요? 때리는 거에서 엉덩이, 공댕이, 힙부, 방댕이 다 다르고 이게 말이 다르면 다 이유가 있는 거라. 그렇죠. 거짓말하고 틀리다고 하는 거 틀린 거니까. 어쨌든 웰맨의 마음의 발달 이론 1단계 심리학 단계로 얘기를 한 거네. 유아는 바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를 사람보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 훈련된 거지. 안 해주는 거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 반응이지 실제로 보면 심리적으로. 욕구, 정서, 의도하는 거를 단어로 사용하면서 포상을 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데 이 시기 유아는 마음의 이건 표상,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해 못하지만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근데 신기하지.
어느 정도 대충 반응해도 그래도 살아남은 거 보면 사람들. 마음, 정신세계와 실제 물리적 세계가 구별된다는 걸 상상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쵸? 쿠키를 가지고 있는 A와 쿠키를 생각하고는 B가 있다면 실제로 쿠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A다라는 걸 한다. 그렇지. 상상했는데 안 줬다. 이것 때문에 반복되니까 실체화됐다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겠지. 항상 자신의 바람과 일치되어 행동한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믿음과 같은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극하고 반응에 대한 이 긴장관계로 데이터를 누적시키지 이렇게 일관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지. 한 번만 하지. 다른 사람이 주로 바람에 의해 이해하지만 믿음도 고려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 주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누적되면 그 다음 단계 나가면 이렇게 하면 줄 거다 이렇게. 그죠? 네. 이때 여기에서는 반응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죠. 훈련돼서.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실 가는 것도 훈련도 몇 번, 배변 훈련도 그렇고 정말 몇천 번, 만 번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빨리 깨닫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똘똘하다 그러는 거지. 믿음도 점점 고려하고 틀린 믿음 실현하고 마음의 표상을 정확하게는 말은 못한다는. 몇 살이에요? 3세예요. 이거를 마음의 표상이 되려면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어의 의미를 깨닫아서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저 언어를 모든 개념을 형상화시키지 못하지. 사고체계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믿음이 바람에 기초한 것. 그죠? 이게 몇 세예요? 4세, 6세. 그러니까 말을 하지 이제. 네. 말을 하니까 그 표상 특징을 말고 이제 언어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사고를 할 수 있고. 언어를 알아야 사고를 하죠. 네, 맞아요. 바람을 이해하고 바람의 행동의 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람, 믿음. 이게 이 영어 단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걸 거예요. 네. 할 수 없이. 믿음. 그래서 바람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수정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타인의 행동을 고려를 하죠. 심리학 단계 이게 뭐야? 1단계 특징 따른다는 거네 또 이렇게. 그죠? 호프만의 감정 공감 4단계 공감 총체적 감정 엄청 처음부터 총체적이야? 헐. 그러니까 원시 상태니까 총체적이지. 네. 원시 상태. 덩어리로. 총체적이 그러니까 종합적이라는 의미하고 원시 상태의 의미하고 양쪽으로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네. 총체적이라는 단어 확인할 때 종합적이라고 확인할 때는 원시 상태인지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론을 종합한 건지 통합한 건지 통합도 다 합친 원시 상태인지 발전된 거지. 양극단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단어 쓰기 쉽진 않지. 자중심적 감정이입 이거잖아요. 자기중심적 감정이입. 내 거를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죠? 네. 네가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지. 근데 내가 아프면 쟤도 아파야지. 네. 다른 사람이 내적 상태가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즐거우면 다 즐거워야 되는데 쟤는 왜 안 웃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가만히 있는 애도 얘는 즐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그 감정이입이라고. 타인의 감정에 감정이 요게 이제 수용 능력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쟤도 날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내가 이럴 때 쟤 재밌다고 생각했으면 얘도 나 안 재밌는데 재밌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본인의 입장이 되니까 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이해되지. 타인의 감정도. 내가 먹고 싶으면 얘도 먹고 싶겠지 이렇게. 타인의 삶에 감정이입을 해. 그런데 전체적 삶의 역사가 영향을 미친다. 상황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면 감정들이 누적돼. 그럼 쟤한테 내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서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된다는 거지. 강해지는 거지.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 굳어가지고 이제 상대방 입장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거지. 여기 나오는 감정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자신도 같이 느끼는, 그죠? A가 있는데 B, 너는 내 감정 똑같이 느낄 거야 라는 거야.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공감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그랬으면 B도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겠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순체적으로.
그러면 단계를 나눠야 되는데 한 번에 이걸 다 써버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 좀 힘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단계로 이런 게 더 조망 수용 능력, 바라보고서 받아들이는 거.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조망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입장에서 된 걸 내가 받아들인다고. 자, 이렇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받아들이니까 요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 조망을 하게 되고 이걸 받아들여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망 수용 능력이. 자기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한다.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얘기야. 되게 힘들어서. 힘들죠. 되게. 어쨌든 이게 비분화된 조망 수용.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기중심이고 그러다가 기분은 이거 대략 알겠지만 고려가 안 해요. 네. 모르는 건 안 해요. 그래서 설명해줘야 돼요. 심리적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거 이렇게 이런 거 다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맛있어?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요. 케이크는 다 맛있더라. 어떤 애는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런 거.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서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응? 네. 니네 이거 안 하냐 니네 집은? 바보 아니야 니네 집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못하니까. 사회적 정보를 조망해서 그러면 이제 주관적 역할로 되면 이제 이게 어쨌든 이해 못하더라도 주관적 역할이 강화돼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타인의 관점이 자신 것과 유사하고 유사하다라는 거 되고 다르다라는 거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죠 서로. 그래야 이렇게 조망하고 수용할 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게 자아숙고가 되지. 타인을 조망하고 이해하니까 입장 바꾸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이 되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갈등을 좀 좁힐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자기 반영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반영이잖아요. 반영 빛을 영. 그러면 자기 입장을 바꿔서 하니까 네가 그렇구나 입장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잘못할 수도 있구나. 뭐 반성하고 비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성이 가능해야 상호 역할을 하지. 통합되면서 일반적으로 타인들 보고 상호 역할 관계 그래서 남들하고는 이렇게 지내야 되겠구나 하는 종합적인 자세를 배우지. 네. 그래야 관점을 추정한 다음에 두 사람의 관점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고 생각하지. 그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굳어진 게 사회관습정이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체계 조직 속에서 이런 관습을 계속 혼자 판단하기 힘드니까 남들 하는 걸 따라서 흉내내지. 이유 없이. 골치 아프고 계속 머리 써야 되니까. 이해돼요? 네. 그게 법률 도덕이지. 사회집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가치. 이게 교과서지. 그래서 이걸 혼자서 계속 이렇게 가장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정하기 싫으면 교과서 공부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혼자 경험을 다 해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교과서가 딱 맞구나. 도덕 교과서가 되게 열심히 썼구나 하는 생각을 늙어서 하지. 이게 문제가 네. 그 사례에 비춰서 문제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네. 사례에서 네. 저게 무슨 입장이었나. 예. 그 단계를 구분을 본인이 해야 돼. 네, 검찰. 이렇게 써가지고 핵심 단어로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네. 정서로 네.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러면 뭐 다 끝날 수 있는 역할 능력, 다문화 교육, 민족성, 사회주의. 이렇게 이 다문화가 외국 문화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도 다문화거든요. 이렇게 되세요. 여러 가지로 연령별, 성별, 여성 문화, 남성 문화, 인종, 사회적 지위, 다 다른 문화적 특성이 하긴 문화니까 그쵸. 네, 다문화잖아. 그럼 이 다라는 개념을 너무 외국 이걸로만 집중해서 부각되고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 다문화 교육하면 부부 한쪽이 외국인 이렇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네,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이거 될 수도 있지만 다문화를 너무 협소하게 쓴다고 지금. 가족지원법 됐고 지식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세계 인종에 대한 지식, 생김새, 문화, 의식지, 주제공부, 환경, 언어. 그럼 이걸 배울 수 있는 이게 세계사나 이런 거 배울 때 다문화를 더 보강하면 되는데
다름과 나와 다름에 대한 수용적 태도 똑같아요. 다문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화라 일반인 문화 이거 문화죠. 다문화.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다른 문화. 펠세코 프로젝트는 모르겠고 문화실조 이거 실조야? 네. 문화실조? 단어는 문화는 알겠는데 실조는 모르겠네. 잃어버린 건데 조는 뭐예요? 잃어버린 현상? 동화주의 이런 거 갖게 된다. 문화 간의 우열을 존재하므로 한국과 사회 주류문화, 상위문화, 하위문화, 뭐 소수민족 문화, 대중문화, 비주류문화, 주류문화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동화주의는 흡수 조심해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장단점 다 있어요. 동화주의가 장점으로 되면 흡수되면서 이 주류문화를 소수문화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흡수 안 되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살아남기도 하고 정해진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과학이나 이런 인간 사는 거에서는 보는 각도에서 조금만 다르면 다원주의죠.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집단 주류 문화와 연결한다. 하위문화를 인정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류 문화 인정하라는 계속 왜 이렇게 강요를 해 다원주의면서 동화주의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용광로라 한다. 다 녹인다는 거네. 네, 모두 다 다원주의는 그렇대요. 그거 웃기죠? 왜 녹여? 그냥 두지. 같이 지내고.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를 굳이 만들어야 되냐고. 통합된 사회니까. 하위 문화를 인정해가지고. 용광로는요. 네. 용광로는 뜨거운 불로 이걸 다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서.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린다. 인정해서 내 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리면 문화가 한 개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랑 이 각자의 물체가 있을 때랑 이걸 다 녹여가지고 했을 때는 같아요? 이게 같은 물체야? 그래서 그냥 다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다 녹이니까 얘네 문화가 나중에 얘네 문화 다 없어져. 이게 결합된 새로운 하나가 생기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강제로 넣어서 이걸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왜 이거 그냥 지키면 안 돼? 왜 용광로로 해? 그냥 바구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맞아,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들을 때마다 기분 안 좋다고. 난 녹기 싫어서 나 용광로 안 들 거야. 글로 안 들어갈 거야. 다문화주의 관점. 이런 모자이크 샐러드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샐러드 볼 모자이크. 샐러드 볼처럼 모여서 그죠? 여러 민족이 섞여서 네. 소스만 조금 주면 되지. 샐러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다문화주의 관점. 교육 내용 문화 이해하세요. 이거 됐고 공통점 차이점 다 알아야 돼요. 어쨌든 반편견, 편견에서 그러니까 편견이 뭔지를 알려주다 보면 편견 교육이 되지. 참 웃겨. 선입견이 이겁니다. 그럼 선입견이 생겨버려. 편견도 그렇고 고정관념도 그렇고 싹 없어지는 능력 없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이 만드는 예방 단계를 부모를 잘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만들어 놓고 이걸 없애야 된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체성, 긍정적 개념, 자신감. 성공해야 자신감 생기는데 성공에 누적되는 작은 성공이 누적돼서 습관이 돼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집단. 그래서 자신감 보이는 개인들이 많이 의사를 합의하고 공통돼야 집단 정체성이 되는 거고 인종, 성적 취향, 계층, 장애에 대한 편견, 긍정적 태도, 평등성, 다양성. 그냥 단어네 이거는. 협력. 네. 특별한 거 없는 단어네. 이거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접근법. 기여적. 특별한 날에 이벤트처럼. 저번에 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 네. 한번. 그래도. 부가적. 네. 부가적, 부수적이라 개념 등 통사적 구조, 교육 과정 틀. 부가라는 거는 사회적. 다문화 교육 하는데 전환적. 이거는 특별한 이벤트로 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틀을 만들어주고 이거는 사회 행동을 하고 이건 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개종 과정을 구조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 두 개는 그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두 개는.
관련된 개념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꾼다, 재구조한다. 그럼 틀을 재구조하는 게 요거랑 요거랑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항상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두 개를 맞는데 내가 하면 요게 툴이잖아. 네, 이 구조화하는 거니까 이걸 재구조하는 거고 이거 특별한 날만 했잖아. 네. 항상 행동하라고. 교육과정에 특별한 과정을 하면 특별한 걸 해주는 거잖아 그때. 그걸 항상 하라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 외우고 싶은데. 네. 어쨌든 기여적도 썼네. 기여적 특별한 날, 그죠? 할로윈데 개천절. 할로윈 항상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들어와가지고 이벤트 삼아서 하고 한다는데 뭐 글로벌 시대에 장단점이 있죠. 부가적 전급법은 틀이라고 했죠. 변화식 구조 그죠? 기존 교육과정 틀. 자, 이거 전환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그죠? 재구성화시키는 거네, 그죠? 관점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행동하는 거.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이게 이 전체 내용하고 어긋나지 않게 기억하고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덕성 이거 맥락화 브루너 많이 듣는 사람인데 도적 토의에서 의사소통 맥락의 신호다. 다 흐름을 보면 얘가 신호를 한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걸 빠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리, 단어, 문장 형태, 시선, 움직임, 자세 그쵸? 딱 와가지고 맥락화 신호를 딱 보이고 엄마 그러면 쩌다락 스캔을 하죠 엄마들이 그런 다음에 배고파 이렇게 했다 뭐 자고 쳤어 이렇게 엄마만 불러도 그죠? 잠깐 엄마 이랬다 여기 있어 그러고 알았어 그러고 이게 맥락화를 천재적으로 한 거죠. 왜? 이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통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아세요? 공부방 와가지고 앉혀놓잖아요. 그럼 얘를 가르칠 때 한 달, 두 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화돼서 얘 상황을 알아야 얘 성향에 맞게 가르치죠. 방향성과. 상호주관성이란 상호의 주관성. 상호주관성. 항상 협력하고 타협해야 함. 새로운 과제나 유아들의 경험 지식을 관련지어 설명함. 상호 서로 관련되니까 A와 B가 대화하면 A, B의 수준에 맞게 얘기하라는 그 얘기 되면 복잡하게 얘기하는 애가 알아들을 예시를 들어야 된다고. 네, 이게 서로 다른 아이들이 이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거를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A하고 B하고 있는데 혼자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도 있고 객관적 생각도 있죠. 네. 근데 얘가 설명할 때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잘 이해된다고. 이렇게. 그럼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생기는 게 상호주관성이라고. 그래요. 주관성끼리 통한다고. 그래서 절친되지. 도덕 집단 초의 다양한 맥락화, 유아들이 맞는지, 반응이 맞는지, 유아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하면서 싫어하지, 참견하니까 사소한 실수를 정발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주면 집단 토의도 재밌는데 말만 하면 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하기 싫지. 그러니까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축소형 질문 축소형 질문 이것도 더 공부해야 되는데 축소형 유아들이 일치된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다음 단계 토론 넘어가는데 이거 웃기잖아. 나는 일치 안 하고 나는 반대하는데 일치시키자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리지. 일치된 반응을 유도하네. 집단 토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집단 토론을 하면 소수 몇 명의 의견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토론 무용론 되고 그러는 거예요. 촉발형 언어 예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촉발, 발생시키고 요거는 뭐라고요? 양보하고 이런 의미 같은데 요 두 개의 차이가 다른 데 또 나왔겠죠. 규칙 적용, 피아제, 이 아제, 이 PC 아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피아제가 진짜 유명해요. 그죠? 꽉 잡고 있어요. 아제, 아저씨잖아 아제, 피아제, PC 아제, 피천득이 제일 유명하지. 또 누가? 전
전도적 단계. 전도적. 도덕. 네. 도덕전. 그러니까 융합돼 있으니까 그냥 도덕과 상관없이 그냥 재밌게 놀고 뭐 하고 그냥 움직이고 살기 위해서 꼬부락꼬부락 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 해야 돼 하는 게 타일적 도덕성이죠.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나쁜 애야 이렇게 규칙을 세뇌를 시키죠. 이렇게 살아가고 절대적이게 막 자꾸 강요를 하죠. 왜 그렇지? 이유도 안 알려주죠. 아니 네. 이거는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얘가 예. 규칙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4에서 7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세뇌를 시켰다고 여기서 4세 이전에 부모가 강제로 타일이 되게. 네, 그렇기도 하고 특성상 이때 애들이 물건 같은 거 자기가 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 네, 자기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아빠가 일로 옮기면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네, 그렇게 하는 식이.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야, 밥 먹을 때 손 씻고 하니까 손 씻는 게 이게 규칙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자기도 규칙을 만드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에서 맴매 했으니까 그 권위자가 나도 되고 싶겠지. 그러니까 나도 규칙을 정하지. 그래가지고 게임놀이 같은 거 하면 규칙 있는 게임을 이렇게 하죠. 네. 한 다음에 네가 게임 규칙 만들어봐 그러면 딱딱딱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애한테. 네, 맞아요. 그럼 창의력이 되게 늘어요. 별 신기한 규칙을 다 만드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규칙 만들 때 내가 말했던 말투로 말해요. 내재적인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벌 따라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펜션 같은 데 얻어서 방 이렇게 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하나씩 넣고 애들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여기서 40분 하고 5분 쉬었다가 여기 가고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계속 5바퀴를 돌리면서 그 캠프를 했거든요. 학습 캠프를. 네.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전체 컨트롤을 하는데 여기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선배가 후배 가르치기.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는데 제가 해서 이해됐니? 하는 거라든가 제가 수업할 때 쓰는 말투를 너무 많이 써서 제가 소름 끼쳤어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어쨌든 도덕성 발달 단계 인습 이게 전통이 있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것은 전통과 인습이 있어요. 네. 전통은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될 것 이렇게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 재창조하면서 그러면 인습은 버려야 할 것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통. 자, 이건데 인습 이전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처벌과 복종지향, 권위적인 성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이다. 이해돼요? 인습은 습득을 네. 하기 이전이 아닐까요? 도덕성을 습득하기 이전. 인습, 인간 습득 이전, 처벌과 복종지향인데 권위를 가진 도덕성을 아직 모르는 상태. 네.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습이라는 단어를 희한하게 썼다고 써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썼네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완전히 국어책에 나오는 상식 수준하고는 다르게 썼나 보지.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처벌과 복종 다 버려야 될 거잖아. 네. 자, 2단계 도구적 상대주의, 목적, 상호교환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 흥미욕구, 규범, 약속, 상호 규범들을 준수하고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 도구적이라는 의미가 뭐야? 상대적이는 알겠는데 어떤 게 도구야? 도구적 상대주의는 이게 규범이 도구네. 규범이 도구라고. 규범이 도구. 그래서 인습 뭐라고요? 처벌과 복종이 인습이라고. 권이나 이런 나쁜 것들. 인습적 수준. 착한 아버지 지향. 다른 사람이 기대와 승인에 따라 착한 아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것도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네.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착하다. 그러니까 시키는 한 거. 복종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습하고 2단계라고 1단계, 2단계 써놨는데 인습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따라서 하죠. 그래서 복종을 하는데 그게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완전히 굳어버렸다고.
그게 더 강해지면 법과 질서라는 사회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반응이 그렇게 훈련됐어.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아니까 자기가 해, 따라서. 그러다가 그 지켜야 되는 걸 확장시키면 법과 질서라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다가 가니까 이걸 꼭 따라야 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사회계약설,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에서 사회계약설이 있어. 국가들이 다 그걸 이용해. 민주시민들은 민주시민들이 국가를 만드는 원리에서 나온 거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랜덤의 철학적 원리도 있어. 이렇게 이유를 배워요. 고등학교 때. 됐어요? 네. 그 이유를 배우는데 이걸 왜 만들었어? 하고 따지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 평등, 자유, 정의 이런 걸 지향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 외우고 그걸 따라서 하는데 그게 법이구나. 이해되세요? 네. 이 법은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단계로 쭈루룩 만들었다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학이 갑자기 들어가네. 정치법학, 듀리엘, 2차적 현상, 영역논리. 또 그다음에 이거 뭐야? 데이몬의 분배정의. 이자구나. 데이몬의 분배정의. 분배는 개인 욕구를 반영함. 분배는 정치 권력이 하는데 공정성에 대한 거는 절차적 공정성도 있고 결과적 공정성도 있고 객관적 인식이 없으면 이걸 왜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한다. 자신의 욕구로. 내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자, 관찰 가량 사실이나 외적 특성을 근거로 선택을 합리화한다. 이제 이 분배를 다른 말로 선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선택. 왜 그렇게 내 선택하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힘을 써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정의에서 평등에서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걸 분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눠주는 거 말하는 거죠? 네. 나눠주는 거. 네. 네. 개인의 욕구에서 지배되나 성, 나이, 특성을 기준으로 욕구가 가변적이니까 큰 사람 많이 분배가 나눠주는 거. 나머지는 거 평등. 분배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다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절대적 공평성 다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이게 형식적, 절대적, 형식적, 평등해도 평등하고 똑같네 그냥. 절대적, 형식적. 여기는 그냥 주관적으로 주세요 그런 거고 그냥 똑같은 개수로 주세요 이렇게. 네. 그냥 융통성 없이 안 돼요 이렇게. 나 먹기 싫어도 주세요 버릴래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적, 형식적에서 실질적. 그러니까 형식적 반대는 실질적 되겠죠. 절대적에서 진화하면 상대적이 되겠죠. 이게 평등 개념이네. 사회문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평등, 기초 평등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평등으로 발전을 하죠. 호혜적인, 그러니까 각 기여한 바에 대해서 주장.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이런 거를 하게 하죠. 네. 그러다가 더 진전하면 양보를 하죠. 양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보다 저보다 희생을 해서 이타적인 네.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제 평등이 완성되는 거죠. 꿈의 사회가.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하기에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제약하고 이걸 기본으로 하되 절대적 고표성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부분에서 상대적 실질적인 면을 자꾸 늘려가는 것 뿐이죠. 다 됐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양 자체는 정리해서 확실히 이제 자기화하는 과정은 나중에 확인해보면 자기화가 확실히 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이나 쓴 문장을 쓰는 걸 보면 이해 못하고 쓰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 네, dun산동 토마스입니다. 네.